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전히 여권의 핵심 이슈 메이커로서 존재감 뚜렷한데요. 공개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않고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내에 자신이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과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치권 인사들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에 잠행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이제 지난달 중순 비대위원들에 이어서 지난 3일에는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나는 등 이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면서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 복수의 언론들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이상민 의원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요, 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다 민주당을 탈당한 인물이죠.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을 들여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역시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했지만 낙선한 인물이죠.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에게도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직후에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요, 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부의장 영입에 공을 들였고, 이 김 전 부의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겨서 선거를 치렀지만 역시 낙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직후에 김영주 전 부의장 등 낙선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힘든 싸움을 했는데 고생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영입에 공을 들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오늘 아침 저희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이죠. 강펀치에 출연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일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시간이 맞는 대로 볼 계획이라면서 자신은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 전 위원장 조기 복귀설에 대해서는 좀 놀 때도 있다고 충원을 해주고 싶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치권 상황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언제 만나기로 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시간 된다고 하면 만나려고 하는데 상대가 시간이 된다고 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충원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놀 때도 있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좀 얘기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전당대회가 말씀 좀 해주세요.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가장 기여한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주위의 여건이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들춰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상당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어찌 보면 이게 패배의식인지 아니란 매너리즘인지. 한동훈 전 위원장 여전히 대중 앞에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일에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자택 근처에서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목격담과 이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어서 어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 있는 이 한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요. 이 사진은 해당 한식당이 이 자체 블로그에 전날 게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해당 한식당을 찾은 날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비 오는 날 방문했다라고 알려진 만큼 최근 날씨나 사진 게재 시점으로 볼 때 지난 주말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언론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건요. 그만큼 그의 정치권 복귀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런 방증일 겁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목련 필 때 떠난 한동훈 전 위원장 오는 여름에 다시 돌아온다. 즉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연기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저희 TV조선 등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6월 말 7월 초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연기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반드시 연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기를 못 받기 어렵다는 뜻이었다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당대회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당대회가 늦게 열릴수록 한 전 위원장의 이 총선 패배 책임론이 옅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권 도전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황우여 위원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요. 6월 말로 하면은 5월 20일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빨라도 많이 빠르지 않게 해서 두 지도부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도 한 재미있겠다. 당으로서는 그렇게 특정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당으로서는 그렇죠. 모든 후보나 나오려는 분들, 또 나오겠다고 검토하시는 분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잘 예우를 해야죠. 전당대회 연기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맞물리면서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내놨던 주장이 있죠.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가까운 의원들을 통해서 요청했다. 이 주장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당시 한 전 위원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지만요. 심평 변호사는 어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앞서 이 심평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이 가능한 당대표가 되려는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즉각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 변호사 어제 공개된 이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도 재차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긴밀하게, 은밀하게 좀 부탁을 했다. 거기에다가 전당대회 날짜를 9월로 잡아달라. 그런까지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 말을 해준 분이 이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데서 조금 더 어떤 흠을 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저는 백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자신이 요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전당대회 시점이 늦어질수록 복귀 부담은 또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우여 위원장이 이런 한 전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당대회 시점을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도 있는데요. 황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그 속내도 그래서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위원장은 어제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세웠던 총선 전략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를 챙기느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크게 내세운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586 청산이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2조 심판이다 이랬는데 심판은 야당 몫이고요. 우리는 비존지시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들이 말씀이 우리 당 이거 보수당 맞느냐, 보수 정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하면서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눈길을 제대로 쏟지 못하지 않았는가.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연기로 한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걸 의식해서 좀 더 강하게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황우여 위원장을 직격하면서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당대표나 된 듯 행동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요.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권 내부에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먼저 윤상현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다.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었다면 그만두질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전당대회가 조금 늦어진다고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덧붙인 건데요. 다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복귀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후에도 제대로 된 수습책을 찾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한 이 당을 위해서라도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해야 한다 그런 의견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흥행도 이끌 것이다라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앞서 나온 김종혁 조직부총장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지겠죠. 당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그만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당이 그 국민의힘이 좀 제발 좀 역동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총선 참패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거든요. 다시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분의 재등장은 그분 나름대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아니 전당대회가 한두 달 늦춰졌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이른바 친한계로 꼽혔던 조종훈 의원의 입장도 눈길이 가는데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백서 TF의 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그야말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엿보입니다. 네, 그 조종훈 의원은 백서 TF 위원장을 맡아서 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돌린 설문조항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특정인을 저격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의견을 담기 위해 특정인 언급을 뺄 수가 없었다. 내가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치인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는 쉬는 것이 좋겠지만 다시 등판한다면 그것도 존중하고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나온 조종훈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정명환 전 공관위원장도 면담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두 분이 우리 총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겸 어떤 소회가 있으시고 어떤 개선안이 있으신지 청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짐작하고요. 당대표 선거도 누구 나오면 안 된다. 누구 나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비전은 이거고 나는 이렇게 우리 당을 이기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리형으로 지금 들어온 그런 분이죠. 바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황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8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예상보다 이제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른바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 그 부분이 이제 희석되는 그런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본인에게 오롯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전당대회의 시점이 8월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또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팬덤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총선 때 피크를 이루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치를 안 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멘텀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본인이 상당히 고민 중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좀 번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건지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지 좀 갈피를 못 잡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당원들의 어떤 소환 움직임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버리고 갈 것인가 저는 그 선택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네.